안녕하세요. 오스미다스입니다. 원래 오늘은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날은 아닌데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 번개처럼 어떤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떤 사안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일종의 그 호혜 차원에서 제 어떤 추측을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때문이 아니고, 물론 부동산도 뭐 아예 영향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그 검찰 인사 때문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그 반증이 되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요. 그 언론 보도 몇 개를 이제 쭉 연결을 해보니까 이제 뭔가 하나 좀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8월 9일날 기사입니다. 심상찮은 검찰 인사 후폭풍, 여권 내부서 공수처 속도 조절론.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등 악재 속에 추미애 비판 여론 확산에 부담을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여권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후폭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7일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지난 7일이면 금요일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일단 기억을 해주십시오. 금요일이라는 날짜 7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거 승진 배치하면서 개혁 명분을 상실한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핵심 개혁 과제이자 하반기 국회 최대 관건인 공수처 출범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원내 지도부도 뭐라고 했냐?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검찰 인사가 단행돼서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자칫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의 불씨가 공수처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읽힌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문구를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급 되는 인사가 이 상황을 관찰을 하고 이제 기자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뭐라고 했냐?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다. 이 말은 이 검찰 인사가 어떤 그 검찰 인사에 대한 좋다 안 좋다 여론을 듣기 전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기에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한쪽은 어느 쪽이냐? 추미애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측근들만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말은 확대 해석을 하면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 여러분 유튜브 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2, 3주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곧 검찰 인사가 있을 건데 그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검찰 인사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솔직히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욕했다고, 또는 한동훈 선생님 마음에 안 드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말 안 들으니까 공기 잡겠다고 너무 세게 나갔죠. 그런데 그거는 뭔가 잘 되면은 추미애 덕이고, 만약에 못 돼서 여론이 안 좋아지면 그건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왜 내가 추미애의 잘못을 뒤집어 써야 되냐. 그리고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장관이 대통령 미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추미애 씨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계에서는 무조건 선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추미애 씨가 아마 그 민주당의 뭐 원내대표인가 대표인가 하여튼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씨는 당 대표급이었고 문재인 씨는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대통령 밑에. 그 위에 있는 상관인 노무현을 탄핵시킨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보기에 문재인은 자기 급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추미애는 문재인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2년 이후부터 계속 약간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추미애 씨는 앞으로 사실 저번에 추미애 씨가 법무부 장관 되기 이전에 이런저런 하마평이 나왔을 때 추미애 씨는 원래 국무총리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세균 씨한테 가고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리를 뭘 하냐, 대통령 선거 나갈까 어쩔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서울시장을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드라이브를 세게 하고 있죠. 박원순 죽고 나서부터 앞으로 서울시장 나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 내에서는 우상호나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라고 애진작부터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경선도 했었고. 근데 추미애 씨가 지금 서울시장의 대안처럼 되어 있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빛나는 건 자기가 가져가고 모든 부담은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검찰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냐, 이렇게 느끼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청와대나 민주당은 추미애 씨한테 어떤 의견을 줬냐, 지금 문제가 됐던, 지금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던 애들은 일단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윤석열이 추천하는 명단이 있으면 그것도 한 반 정도는 담아줘라. 아니면 적어도 한동훈, 국민의 관심이 한동훈에 집중돼 있으니까 한동훈만이라도 정상적인 수사 파트에 임명해줘라. 그래서 이제 여론이 보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래야 청와대가 부담을 덜 가질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하고 권고도 하고 또 요구도 했을 겁니다. 또 청와대에서 그걸 하는 게 누구냐 하면 민정수석이거든요. 원래 인사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장관하고 상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누구누구하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세요라는 식의 어떤 그 지시를 대통령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명단을 가져가서 대통령하고 이제 보여드리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잘 됐네요 이러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두 자리 정도는 고칠 수 있어도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자기 권한으로. 근데 그때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민정수석이 껴가지고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대통령은 나중에 보고만 받아요. 왜냐하면 인사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대통령이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고받고 결정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요번 인사에서 대통령은 저 인사가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보고받기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인사가 언제 났냐 하면 8월 7일 금요일 날 났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부터 8월 7일 금요일 오전에 이 검찰 인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7일날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이틀을 미뤘습니다. 원래는 5일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이틀을 미뤘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의견 듣겠다는 구실로 이틀을 미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명단 받고 그걸 개무시했죠. 어쨌든 금요일로 미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 그럼 그 보고를 언제 받았냐?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 8월 9일날 나온 기사인데요. 문 대통령 부동산 보고 받고 대노 노영민 모두 사표 내라. 그래서 수석 5명이 사표를 냈다는 건데 이게 한국 정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 본문을 보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금요일 오전 보고 내용에 대해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보고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아직도 아무도.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 수석 5명의 전격적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오전 대통령 보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7일이면 금요일이죠. 검찰 인사 발표했던 그날입니다. 이날 보고 이후 노 실장은 산하, 정무, 국민소통, 민정, 시민사회, 인사 등 5명의 수석을 불러 일괄 사의가 불가피한 설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점심을 앞두고 강민석 대변인을 불러 일괄 사의 입장을 언론에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날 대통령 보고에는 집중호우 상황과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처분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동향이 담겼다는 게 청와대 인사들의 전언이다. 그러니까 어떤 보고 내용인지 확인된 건 아니고 그냥 청와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건 부동산 관련이었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거는 마치 제목에서 그럴 거라고 했던 그 내용은 그냥 추측입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금요일 오전에 검찰 인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씨가 보통 이제 그 이전에 그보다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전에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기 말씀드리죠. 윤석열 의견 듣겠다고 추미애가 7일날로 인사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일찍 아마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추미애가 승진자 명단을 건네줬을 거고 이게 확정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걸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이 보고 받은 시점에서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보고를 받았잖아요. 야 이거 내가 원한 대로 안 됐잖아 라고 하더라도 추미애한테 연락해가지고 인사 취소하고 새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뭐가 되죠? 바보가 되잖아요. 지 밑에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그래서 이 일을 중간에서 주도한 민정수석한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뭐 했어? 이렇게 경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민정수석 그렇게 날리면 대통령이 또 뭐가 됩니까? 민정수석 혼자만 날리면 대통령이 뭐가 돼요? 바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쯤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추미애를 그냥 그러면 추미애한테 전화해서 경로를 하든가 아니면 추미애를 바로 해임시키든가 항명으로 명령 불복종으로 추미애를 바로 잘라버리든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조국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이미 한번 속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씨를 고심 끝에 임명하고 나서 딱 한 달 넘은 시점에서 잘랐습니다. 조국 씨 장관 한 달 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임명한 게 추미애입니다. 그런데 추미애한테 또 무시당했다. 그래서 경로해서 잘랐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 2명한테 속은 게 누가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문재인이라도 이런 그림 그리고 싶으십니까? 대통령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 나가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일단 겉으로는 그게 아닌 척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보십시오. 일단 비서실장은 집 2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비서실장 산하 원래 날리고 싶은 건 민정수석인데 정무, 국민소통, 시민사회, 인사수석까지 다 사표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런 거 실질적으로 날린 건 민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뭐 교체하려면 교체하고 유임시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죠. 어차피 교체할 시기가 되기도 했으니까. 근데 실제 빡친 건 민정수석한테 빡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날린 겁니다. 제가 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보통 그 청와대에서 뭔 일이 생기거나 하면 여러분 청와대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서 기자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잘 안 해줍니다. 특히 이런 특수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입을 다무는 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사표 수리가 되기 이전까지는 아직 수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청와대 인사들이 언론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를 일부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호우 상황,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처분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동향 이걸 보고했다고 일부러 말을 하고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런 역정보를 흘려주는 겁니다. 얘들이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보통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감추는 거는 뭘까?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금요일날. 제가 하는 한 금요일날은 검찰 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을 빡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왜 그런 얘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딴 사람들은 아직까지 단톡방에 있고 출근도 하고 있는데 김조원 민정수석은 출근도 안 하고 청와대 고위직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바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표를 아직 대통령이 수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김조원 민정수석은 마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단독방에서도 나가고 출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까딱 잘못 해석하면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완전 개무시하는 게 되거든요. 사표 수리도 안 했는데 출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 민정수석은 대통령한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 왜 꼴도 보기 싫으냐? 집 안 팔았다고 꼴도 보기 싫겠습니까? 이 양반들 저기 재산이 얼만데? 추미애 때문입니다. 검찰 인사를 그따구로 하도록 너 민정수석 하면서 뭐 했냐? 왜 나한테 제때 보고 안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이 문책을 당한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왜 김조원 민정수석이 그 집 문제가 그렇게 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 김조원 민정수석 입장이 되면 이해가 가는 문제입니다. 그 나이 때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집을 팔아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잠실에 집을 팔겠다고 했잖아요. 김조원 민정수석이. 그 송파에 있는 아파트 20억짜리. 그런데 그걸 20억에 팔게 되면 김조원 민정수석이 양도세를 지금 얼마를 내야 되냐 하면 6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의 거의 절반을 아파트 값에 보자 한 4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4분의 1이니까 뭐 얼마 안 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억을 팔았는데 자기 손에 14억만 남는 거예요. 누구도 너 저기 6억 손해 봐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정부직을 주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집 안 팔았다고 이렇게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 나이 되면. 게다가 김조원 민정수석이 대통령하고 꽤나 가까운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 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는 대통령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본인을 빡치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그게 추미애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합리적인 추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추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트위터로 의견 주셔도 되고 팟빵이나 유튜브 게시판에 의견 주시면 제가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적어 주셔도 제가 다 찾아서 읽습니다. 감사합니다.